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오늘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비타민 C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타민 C, 그냥 좋다고만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비타민 C를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만점, 아니, 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아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비타민 C의 놀라운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줍줍의 시작 화면을 두 번 톡 구독을 톡 부탁드립니다. 비타민 C는 그야말로 우리 몸의 만능 해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영양소 하나가 우리 몸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면 아마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거예요. 비타민 C의 다양한 효능들을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첫째, 면역력 강화의 1등 공신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 변덕스러운 날씨의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또는 주변에 독감이 유행할 때, 잦은 감염으로 컨디션이 저조해질 때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수호천사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백혈구의 기능을 팍팍 끌어올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눈에 띄게 높여줍니다. 마치 우리 몸을 지키는 최정예 군인들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사령관 역할을 하는 셈이죠. 감기와 같은 흔한 호흡기 질환 예방은 물론 다양한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건강한 면역 체계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막이니까요. 둘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는 숨 쉬고 활동하는 동안 끊임없이 자유라디칼이라는 유해 물질에 노출됩니다. 스트레스, 오염된 환경, 자외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도 자유라디칼은 생성될 수 있죠. 이 자유라디칼은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키고 세포 변이를 일으켜 노화를 촉진하며 암,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타민 C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보호하는 노화 방지 특공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덕분에 우리는 좀 더 젊고 활기찬 세포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피부 탄력 유지에도 기여하고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니 건강한 젊음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셋째, 콜라겐 합성의 필수 영양소입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중 가장 풍부한 단백질로 피부의 탄력과 촉촉함은 물론 뼈, 연골, 혈관, 치아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조직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탄력 있고 탱탱한 피부, 상처가 생겼을 때 빠르게 아물게 하는 힘, 튼튼한 관절. 이 모든 것이 콜라겐 덕분인데요. 비타민 C 없이는 콜라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 과정에서 중요한 효소의 보조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먹는 콜라겐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콜라겐 흡수율을 드라마틱하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 비타민 C가 콜라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돕는 거죠. 피부 탄력 유지, 상처 치유 촉진, 그리고 동안을 위한 노화 방지까지. 비타민 C가 없다면 우리의 피부는 쉽게 주름지고 상처는 더디게 아물며 관절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외모를 위해서라도 비타민 C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입니다. 넷째, 철분 흡수 촉진 효과입니다. 특히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비햄철의 흡수를 비타민 C가 확 끌어올려줍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주요 성분으로 부족하면 빈혈과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철분, 결핍성 빈혈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죠. 시금치, 콩류와 같은 식물성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낮은 편인데 비타민 C가 이 비햄철의 형태를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어 줍니다. 따라서 시금치 같은 채소를 드실 때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에 귤, 오렌지 등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율을 높여 더욱 효과적으로 철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겨 먹어야겠죠? 이는 특히 채식주의자나 여성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고민거리인데요. 비타민C는 이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 합성에 관여하며 부신 기능을 도와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이 더 잘 대처하도록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는 말, 비타민C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함께 비타민C를 챙겨 먹는다면 더욱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여섯째, 피로 회복에도 탁월합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운동 후에 느껴지는 그 극심한 피로, 비타민C가 이 피로 회복을 돕는다는 사실. 비타민C는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여 피로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운동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근육 회복을 돕기도 합니다. 게다가 식사 조절과 함께 비타민C를 섭취하면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C가 지방 연소와 관련된 대사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와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꿀팁이 아닐까 싶네요. 운동 후에는 꼭 비타민C를 챙겨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혈관 건강 증진과 당뇨병 증상 감소에도 기여합니다. 비타민C는 복부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며 혈관 내벽을 튼튼하게 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조절 및 합병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팔방미인 영양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며 활성산소로 인한 혈관 손상을 방지하는 비타민C의 역할은 우리의 심장을 튼튼하게 지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이처럼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 예방을 넘어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비타민C의 다양한 효능들을 알아보니 정말 중요하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이 비타민C를 어떻게 섭취해야 그 효과를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비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비법들을 숙지하시면 여러분도 비타민C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식품으로 섭취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자연에서 온 비타민C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식품에 포함된 영양소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오렌지, 자몽 같은 감귤류는 비타민C의 대표적인 보고죠. 새콤달콤한 맛만큼이나 비타민C 함량도 높습니다. 이 외에도 키위, 딸기, 블루베리 등 베리류 과일도 훌륭한 공급원이며 파프리카,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등 녹색 채소에도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들을 균형 있고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귤, 오렌지, 망고, 키위처럼 손쉽게 껍질을 벗겨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을 식탁에 항상 올려두고 자주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아참,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김치. 김치 한 접시에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타민C가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균과 함께 비타민C까지 섭취할 수 있으니 김치는 정말 우리 민족의 지혜가 담긴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비타민C 섭취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비타민C는 열에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비타민C가 파괴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리 방법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가능하면 생으로 섭취하거나 찌거나 볶는 방법을 선택해서 조리 시간을 최소화하고 영양소 손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는 생으로 샐러드에 넣거나 살짝 찌는 것이 좋습니다. 파프리카도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볶음 요리에 사용할 때는
마지막 단계에 넣어서 조리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비타민 C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뜨거운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거나 물에 오래 담가두면 비타민 C가 수용성이라 물에 녹아나오거나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최대한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영양제 섭취입니다. 아무리 신경 써도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식사만으로 충분한 비타민 C를 섭취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식단만으로는 권장량을 채우기 힘들거나 특정 상황 스트레스, 질병, 흡연 등으로 인해 비타민 C 소모량이 많아질 때는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정제, 캡슐, 분말, 심지어 액상 형태까지 다양한 형태의 비타민 C 영양제가 나와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형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성인의 경우 하루 500mg에서 1000mg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요한 양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영양학회에서는 하루 섭취량이 2000mg을 넘기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몸에 필요한 만큼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출되니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체내에 저장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1000mg에서 2000mg 정도의 비타민 C를 섭취할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하루 6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또는 식사 사이사이에 조금씩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섭취하면 혈중 비타민 C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체내 흡수율을 드라마틱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이 비타민 C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셈이 되죠. 비타민 C의 효능을 최대로 누리고 싶다면 이 시간 분할 섭취 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비법은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C는 혼자서도 대단하지만 특정 영양소와 함께할 때 시너지를 발휘하여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철분과 함께 섭취하면 식물성 식품에 함유된 철분 흡수를 돕고요. 특히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는 분들이나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유용한 조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콜라겐과 함께 섭취하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미용에 더욱 좋습니다. 콜라겐과 비타민 C는 피부 탄력과 건강한 관절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E와 함께 섭취하는 것도 항산화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는 비타민 E의 항산화 작용을 돕고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처럼 다양한 영양소들과의 궁합을 고려하여 영양제를 구매하거나 식단을 구성한다면 비타민 C의 효능을 더욱 폭넓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섭취를 넘어 스마트한 섭취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고용량 요법, 소위 메가비타민 요법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일반적인 권장 섭취량보다 훨씬 많은 고용량의 비타민 C를 섭취하는 방식인데요. 일부 연구와 임상 사례에서 다량의 비타민 C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작용으로 면역력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질병 치료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비타민 C를 수용할 수 있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고용량 요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건강 유지를 위한 섭취량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량 요법을 시도할 때는 하루 1지에서 2질 6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시간 분할 섭취의 중요성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질병이 있거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또는 흡연자들의 경우 우리 몸에서 비타민C 소모량이 일반인보다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 초기 증상이나 면역력 저하 시 고용량 비타민 C를 섭취하여 빠른 회복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용량 요법은 반드시 전문가, 즉 의사나 약사와 충분히 상의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분별한 고용량 섭취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비타민C 섭취의 장점만 이야기하다 보니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비타민C라도 주의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과잉 섭취 시 필요한 만큼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지용성 비타민처럼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을 유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먹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루 2000mg 이상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일부 사람들에게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메스꺼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거나 장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용량 섭취 시에는 위경련이나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위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대사 과정에서 옥살산염을 생성하는데 이 옥살산염 수치가 올라갈 경우 신장 결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결석 병력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고용량 비타민C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부작용을 고려하여 비타민C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섭취라고 오해할 수 있으며 영양제 섭취 시에도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용량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진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비타민C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좋다고만 생각했던 비타민C, 이제는 제대로 알고 먹으면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면역력 증진, 강력한 항산화 작용, 콜라겐 합성, 철분 흡수, 정신 건강 개선, 피로 회복, 심혈관 건강 증진까지 비타민C 하나로 이렇게나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부터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가까이 하고 필요하다면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을 활용하여 영양제의 도움을 받되 항상 적정량을 지키고 자신의 몸 상태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섭취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비타민C 섭취 방법을 통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매일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